크리스토퍼 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수학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부터 행동경제학, 매니지먼트, 마케팅, 행복학 분야에까지 폭넓은 영역을 연구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써버린다.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이나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선물을 할 때 그것이 얼마짜리인가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그 선물이 해당 상품군 중에서 얼마나 고급품인가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목표 기준이 낮으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목표 기준이 높으면 과감하게 행동한다. 사람들은 일단 내 것이 된 물건을 다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물건이라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고 느낀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계획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이렇게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오류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똑똑한 소수가 되어야 한다. 대다수 정상인들보다 조금 덜 정상적이어야 그들보다 앞서고 먼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해 사업에서 성공하고 사회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등가 문제에서 그 답은 반드시 일치한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느낌으로 상반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회계장부 때문이다. 장부상의 손실에서 실질 손실이 될 경우 심리적으로 후자 쪽의 손실감이 훨씬 크고 더 괴롭다. 당신이 조금 덜 정상적이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심리 회계 장부를 각기 다른 지출 또는 수입 경로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 심리 장부의 금액보다는 자신의 총재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우스머니 효과는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 딴 돈과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 확연히 다른 소비 성향과 위험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써버린다. 사람들은 보통 목돈이 생기면 잘 쓰지 않고 적은 수입이 생기면 쉽게 지출한다. 돈이란 완벽한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이나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상대평가에서는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비교하기 때문에 모든 특징과 조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절대평가에서 조건이나 특징에는 비교하기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특정한 수치가 큰지 작은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기 힘들다. 절대평가에서 대다수 정상인들은 극단적이고 특별한 사례에 얽매여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통계 수치를 간과한다. 선물과 인센티브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효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선물이 비싸고 좋은 선물보다 더 큰 정성과 마음을 담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 선물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선물을 두고 상대 평가한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당신이 선물한 그 한 가지만 보고 절대평가하게 된다. 선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선택해야 한다. 선물을 할 때 그것이 얼마짜리인가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그 선물이 해당 상품군 중에서 얼마나 고급품인가가 더 중요하다. 즉,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말이다. 가장 좋은 선물은 뭐고 없앨 수 없고 다 써서 없어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물건이 꼭 자신을 기쁘게 하는 물건은 아니다. 선물을 하거나 직원을 독려해야 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 사고 싶지만 돈이 아까워 사지 못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살 수 없는 것을 선택하라. 선물을 할 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 편이 좋다. 이것 때문에 저것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면 기쁨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일단 어떤 일이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 적은 액수를 보상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부족한 처벌은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든다. 연봉 체계는 역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직원들이 서로 월급을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필요 이상 임금을 인상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검소하게 살다가 씀씀이가 커지면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씀씀이가 큰 사람이 검소하게 살기는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은 목표 기준이 낮으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목표 기준이 높으면 과감하게 행동한다. 그 중거점을 바꾸면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바뀌기 때문에 위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위험 중립, 회피, 선호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1. 100%, 1000만원 수령, 2. 50%, 2000만원 수령, 50% 영원인 경우에 선호를 비교해보자. 위험 중립 성향이면 위험을 선호하지도 회피하지도 않는다. 1과 2의 기대값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위험 회피 성향이면 위험을 싫어한다. 1과 2의 기대값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1이라고 답한다. 위험 선호 성향이면 위험을 즐긴다. 1과 2의 기대값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2라고 답한다. 효용이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다. 따라서 그 평가 기준이나 단위도 모두 개인적 혹은 임의적이다. 한계 효용이란 사람들이 마지막 추가분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소비 단위가 커지면 각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 정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전망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1. 대다수 정상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의 비현상을 보인다. 2. 대다수 정상인들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선호 현상을 보인다. 3. 대다수 정상인들은 이익과 손실을 판단할 때 중거점을 근거로 한다. 4. 대다수 정상인들은 손실 회피 경향을 보인다.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은 반드시 한 번에 발표하라.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은 나누어 발표하라. 크게 좋은 소식과 조금 나쁜 소식은 동시에 발표하라. 크게 나쁜 소식과 조금 좋은 소식은 나누어 발표하라. 최종 자산 가치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길 바란다.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익이 될 때는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내 것이 되고 난 뒤에 손실이 발생할 때는 매우 민감해진다. 이익과 손해는 대칭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물건이라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고 느낀다.
손실 회피란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큰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겨서 나는 돈이 졌을 때 손해보는 금액의 3분의 1일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는 상황, 즉 주식이 오를 때는 동요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실이 생기는 상황, 즉 주가가 떨어질 때는 심하게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100% 환불 보장 조건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단 내 것이 된 물건을 다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현재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만족해버린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즉, 특정 투자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투자 상품을 훨씬 선호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직접적인 손실은 그냥 손실이라고 하고 본래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은 기회 손실 또는 필연적 이익이라고 한다. 직접 손실과 기회 손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본다. 생활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손실은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라 기회 손실을 간과해서 생기는 손실이다.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손실에만 신경 쓰고 기회 손실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대다수 정상인들은 손실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똑같은 물건이라도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반대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비용과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 상점에 100만 원짜리 복사기가 있다. 상점 주인은 복사기 가격이 100만 원이고 필요하면 배달해 주지만 배송료 5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송료 5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들고 가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좀 더 똑똑한 상점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복사기 가격은 105만 원이고 무료로 배달해 준다. 배달이 필요치 않으면 5만 원을 돌려준다. 이 경우 대부분 무료 배송이라는 말에 기뻐하며 복사기 값을 치른다. 그러나 실제 상품값은 동일하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비용과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환희법을 이용해 보자. 자신이 조금 다른 상황 혹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면 손실 회피 심리가 만들어내는 편견을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미리 생각한 가격과 일치하면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값을 지불한다. 그 물건의 원래 가격은 물건을 사는 행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그 물건의 필요성과 현재 가격이어야 한다. 당신이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또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래 효용은 다르다. 10분간 차를 타고 이동해서 1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사는 것이 66만 원짜리를 65만 5천 원에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인들은 소비를 할 때 실제 할인 금액보다 할인 비율을 더 중시한다. 당신이 조금 덜 정상적이면서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할인 금액과 할인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야 한다. 예전에 집을 사면서 한나절만 투자하면 아낄 수 있는 수수료 1.5%, 즉 3,000달러를 과감히 포기했다. 그런 사람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신문에서 30%,
40% 할인 쿠폰을 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은 몇 센트에 불과한데 말이다. 할인 쿠폰을 오리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 시간을 합하면 한나절 혹은 주중부터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대다수 정상인들은 비례평균의 영향으로 작은 돈을 아끼는 데는 열심인 반면 낮은 비율로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일에는 소홀하다. 큰 일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작은 일에 큰 부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보통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적응성 편견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적응력을 과소평가해 어떤 일이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인간의 적응력은 매우 뛰어나다. 대부분의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특히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이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 없다. 친구, 음악, 여행, 애완동물, 취미를 통해 얻는 기쁨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적응 효과를 간과하고 물질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물질적인 것에 얼마나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는지 인식해야 하며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이 일이 자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이나 비용을 들였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미 지불해 회수할 수 없는 시간, 돈, 노력 등의 지출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면 매몰 비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진정한 가치는 이왕 사스니 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매몰 비용이 당신의 이성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앞으로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이미 5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투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시점에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그대로 보유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의 동향,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의향, 그 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주식 정보, 그리고 자신의 자금력을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매입 가격, 즉 매몰 비용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주식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얼마에 매입했든지 간에 매도해야 한다. 항상 0에서 시작한다는 자세를 갖고 앞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적정 가격이란 실제 구입 가격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정박 효과는 첫인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단 어떤 정보가 닻을 내리면 이후의 정보는 이 닻의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판단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지만 첫인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정은 늘 불충분하게 끝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속 사건의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추측하고 단일성 사건의 확률을 낮게 추측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심리는 정확히 비교 분석한 결과가 아니며 가장 먼저 사용한 브랜드에 익숙해져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양쪽 다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먼저 값을 불러야 한다. 최초 가격이 최종 거래 가격을 좌우한다.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따르라. 1.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 2. 처음 부른 값은 극단적일수록 좋다. 3. 값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말한 수치가 황당할 수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시켜라. 만약 정박 효과를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과신에서 벗어나 자신의 첫 번째 판단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더 분명하고 더 돋보이고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고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억 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은 확률이 높은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두려운 문제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과신 상태에 빠져 있다. 자기 과신이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고 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대부분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계획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대다수 정상인은 자기 과신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너무 잦은 거래를 하는 탓에 더 큰 손실을 본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 과신 표현 정도가 심하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장점만 생각하고 자신의 경쟁 상대 역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자기 과신은 지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과신에 빠지기 쉽다. 개성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